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2015년 마지막 날 여러분의 의견을 방송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배우 박소연입니다.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적을 이어갈 때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시작이 됩니다. 좌우로 정렬 2588-2588 대리운전이 응원합니다. 2588.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고아라입니다. 민균의 4남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찬바람이 송곳같이 파고들던 낡은 흙집. 민균의 4남매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들의 나눔이 아이들에게 포근한 겨울을 선물했네요. 추위를 거뜬히 막아주는 따뜻한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멀리 퍼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저 고아라와 함께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쉐보레 크리스마스 특보입니다. 12월 한 달 내내 쉐보레 전시장에선 선물이 텅텅 쏟아질 예정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를 100분께, 삼성기어 S2 스마트워치를 1000분께, 방문만 하면 선물을 준다니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꼭 오셔야겠네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부인, 목욕물 데워놨어? 네. 가서는 줄 조심하고. 네. 문제 있으면 애에서 신청하고. 네. 아니 손끝도 까딱 안 하고 어째 네네네만 하시오? 귀뚜라미가 다 알아서 해요. 3월 인터넷으로 인한 상상도 못했던 기술. 대한민국 IoT 보일러 귀뚜라미. 심지어 실내 온도 조절기만 바꾸면 돼요.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해마다 31일 자정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제아의 종소리 듣기 위해서 서울 종로거리로 나오죠. 올해도 어김없이 보신각에서는 새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질 예정인데요. 보신각 종을 10년째 관리해온 5대 종직이 신철민 씨 연결해서 가는해 정리해보고요. 새해를 맞이하는 풍경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제아의 종 타종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바쁘겠네요. 그죠? 네, 네. 뭘 지금 준비하세요? 예를 들면. 행사를 위해서 무대, 음향, 조명, 각종 기기들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 예. 죄송하지만 전화기입이 조금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소리가 좀 작은데 크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잘 예. 들리세요? 예. 네네. 자, 지금 이 5대 종직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버님께서도 할아버님께서도 보신각종을 계속 관리해 오셨다. 이건가요? 4대까지는 한 집안에서 내려왔고요. 예. 저는 그 4대까지 이어온 것을 제가 이어받아서 지금 종직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저는 제아의 종 2006년 제아의 종부터 타종을 했습니다. 2006년 제아의 종부터 타종을 하셨다. 네네. 실례지만 그러면 소속은 서울시세요? 네, 서울시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 소속입니다. 아,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 소속이시군요. 네네. 그러면은 이 보신각종 10년 정도 이제 쭉 키우신 건데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 평소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준비를 많이 하시지만 음향도 하시고 무대 여러 가지 준비하실 게 많다고 말씀하시지만 평소에는 그런 보신각종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평소에는 그 보신각과 보신각종을 네. 주기적으로 이제 닦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31일 말고도 보신각종 타종을 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타종하죠? 기념일 타종 행사는 3.1절과 광복절 기념 타종 행사가 더 있고요. 예. 시민 타종 행사는 매일 월요일만 제외하고 예. 매일같이 타종하는 상설 타종 행사가 있습니다. 이 보신각종 제야의 종 이렇게 타종하는 게 얼마나 됐어요? 이 역사가요? 네, 그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1953년 12월 31일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62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 이 보신각종은 그럼 원래 옛날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종인가요? 네, 보신각종은 사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옛날에 있던 보물 이은 보신각종은 네, 상당히 오래됐었죠. 그래가지고 임진왜란 6.25 등을 겪으면서 예. 많이 옮겨 다닙니다. 남대문에도 이치했다가 명동성당 근처에도 이치했다가 광해군 때는 그 종로 내거리에 와서 이제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요. 예. 현재는 그 종이 이제 많은 역경을 겪다 보니까 금이 가서 85년 8월 15일부터 지금 걸려있는 세종으로 타종을 하게 됩니다. 아, 지금 8192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야의종 타종 행사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절에서, 그러니까 사찰이겠죠. 네네. 종을 들여다가 이 경성방송 스튜디오에서 첫 방송했던 게 시작이라고 하던데, 이거 맞습니까, 근데?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예. 저희 기록에는 53년도 보신가에서 시작한 건 53년도에 시작한 게 맞는 걸로 나옵니다. 요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주 귀중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 종도 가끔 치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종은 이제 관리가 잘 되는지 하려면 좀 쳐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행사 전에 항상 그 소리 안 나게 쳐보고 이제 그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리 안 나게 어떻게 쳐요, 근데 종을? 예? 종망치 무게가 200kg 되는데요. 200kg예요, 그게? 네, 이것을 살살 두들기면 울림이 퍼져 나갑니다. 네, 그 울림을 손으로 느끼고 이렇게 그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야, 그것도 그러면 굉장히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실 텐데, 예? 그거를 그러면은 전수 받으실 때 배우셨어요? 네, 전 4대 종직이님께 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지식들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게 배웠습니다. 4대 종직, 그분은 돌아가셨나요? 네, 2006년 12월 23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시군요. 이분은 그러면 4대 종직께서는 올해 보신각종을 관리하셨나요? 네, 40년 동안 관리하셨었습니다. 40년? 네네. 이분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배운 거군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이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을 텐데, 그죠?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종 칠 때의 자세와 힘의 세기 그리고 타종하는 속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종 칠 때는. 예.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배울 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도 제 스승님이 봤을 때는 상당히 더 이렇게 수련을 해야 될 정도로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상당히 많이 혼나면서 배웠습니다. 그럼요. 배우실 때는 혼나시죠. 네. 올해는 어떤 분들이 보신각종 올리십니까? 예, 올해는 서울특별시장님, 박원순 시장님 타종하시고요. 예. 그리고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경찰청장님, 그리고 종로구청장님 타종하시고, 11명의 시민대표가 또 타종을 하십니다. 예. 메르스를 이겨내고 진료를 재개해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준 강동 365 열린의원 정경용 원장님,
그리고 심폐소생술로 11명을 살린 동작 소방서 김진아님, 예. 그리고 13년간 소외된 아동을 위해 헌신하신 서울시 복지상을 수상하신 성태숙님, 예. 그리고 서울시 외국인 명예부시장 이혜응님, 그리고 제가 가장 예. 좋아하는 보신각 종지기 고 조진호님의 과 함께 40년 동안 보신각을 지키신 부인이신 정문남님, 그리고 핀란드 공인 산타클로스에서 함께 산타 할아버지도 오세요 오늘? 네네. 네? 아직 안 가신 모양이네. 24일날 오셔가지고. 네, 아직 일정이 안 끝나신 모양입니다. 그러시군요. 일정이 아직 안 끝나. 예, 우리나라 오래 계시면 좋죠 뭐. 네. 예. 자, 그러면 올해도 참 다사다난했는데 이 보신각 종이요. 올 한 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신 분들의 마음속에 희망으로 울리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보신각종 5대 종직이시죠. 신철미 씨였습니다. 지금 8시 20분 32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서울 도심 곳곳으로도 새해 맞이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도심에서는 제아의 타종 행사로 종각역과 보신각 일대로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로나 우정동 청계천로 무교로가 부분 통제가 밤 11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또 영동대로는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 행사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역에서 코엑스 사거리 방향 전차로 막고 전면 통제입니다. 반대 방향을 이용해서 교행 통행을 시키고 있다는 거 참고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쪽 이천동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이 때문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일산 쪽으로는 반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양방향 이용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예, 아까 819922님이 보내주신 그 내용 저희 제작진이 지금 우리 박준범 PD가 열심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신각 쪽 타종은 조선초 이 타조 1396년부터 도성과 성문을 열고 닫기 위해서 하루 2번 종을 쳐온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제아의 종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아까 우리 8192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 경성방송국 특별기획으로 정초의 제아의 종소리 생방송을 내보낸 게 시초였다고 합니다. 당시 사용된 종 아까 8192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인 사찰 이 일본 사찰 동본 원사에서 빌려와서 타종한 것이 유래가 됐다. 바로 이런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딨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쉐보레 크리스마스 특보입니다. 12월 한 달 내내 쉐보레 전시장에선 선물이 펑펑 쏟아질 예정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를 100분께, 삼성기어 S2 스마트워치를 1000분께
함께 방문만 하면 선물을 준다니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꼭 오셔야겠네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예,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 2015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마감하는 날이니까 정리를 해봐야죠. 그죠? 예. 예. 올 한 해 스포츠계, 우리 최동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2015년 대한민국 스포츠계는 이 희망과 실망이 교차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우선 이 프리미어 12에서 야구 대표팀 우승 차지했고요. 또 이 슈틸리케 축구 대표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을 향한 새로운 희망을 던져줬죠. 예. 그리고 또 이 박병호, 김현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서 메이저리그 이 러쉬를 보여줬던 한 해이기도 한데 예. 반면에 뭐 심판 매수나 입시 비리, 이 스포츠 도박, 해외 원정 도박 같은 사건들이 터지면서 언론사에서 정리한 2015년 스포츠 10대 뉴스에서는 이런 이 스포츠 비리가 랭킹 1, 2위에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스포츠에서는 10대 뉴스에서 이런 비리 사건이 랭킹 1, 2위에 올라가는 것은 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예. 그죠? 예. 그 스포츠계 비리 사건, 예를 들면은 축구, 심판 매수를 했고요. 그렇죠. 예. 또 이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에서도 입시 비리 사건이 이번 올해도 터졌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런 스포츠 비리 사건의 배경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근데 대개 보도는 이런 비리 사건이 많았다까지인데 예. 왜 많았냐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배경은 오히려 이 박근혜 정부의 체육개혁 드라이브라는 정책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예. 이런 비리가 올해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 아하. 늘상 있었던 일인데 이 경찰하고 검찰이 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예년보다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느냐? 이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 체육 정책의 이 포커스는 산업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 대통령이 이른바 체육계 적폐를 언급한 이후로 이 정책의 무게 중심이 산업에서 체육 개혁 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2014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체육단체 특별 감사까지 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경찰과 검찰이 체육계 비리 사건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적발을 해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적발이 돼가지고 더 많게 보인다 이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이거는 진짜 적발해서 없애야 되는 건데, 그죠? 예. 이게 체육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단체 통합도 이게 지금 스포츠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모양이더라고요. 이것도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도 이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통합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체육개혁 차원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동안 정부도 그랬고 이 국회도 그렇고 마찬가지였는데 체육과 관련해서는 메달만 많이 따면은 체육계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썩을 대로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 비리를 척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해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체육단체 통합이 바로 이제 새로운 비전인데 이 비전을 제시하려고 하면은 과연 스포츠가 뭐냐 이런 고민부터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포츠가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올림픽에서 메달만 많이 따면 응원하고 자부심 느끼던 시대는 지났다. 스포츠를 통해서 개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행복, 즐거움 이런 거를 안겨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은 정책적인 면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체육 정책의 무게 중심이 올림픽을 위한 엘리트 스포츠가 아니라 엘리트 스포츠에서 생활체육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이것도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개혁 혁신은 필요해요. 정치권만 뭐 그게 독점한다. 정치권 맨날 그 얘기하면서 못하잖아요. 근데 체육계는 어쨌든 좀 해야 될 필요는 있고
그런데 우리 선수들 올 한 해 성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B학점 정도는 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를 먼저 시작해 보면 이 손흥민 선수가 이 박지성 이후에 한국 축구 최고의 스타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슈틸리케 감독이 성공적으로 대표팀에 안착한 한 해이기도 했었거든요. 이 손흥민 선수가 국민적인 스타로 떠오르게 된 계기는 역시 독일 분데스리가 이 레버쿠젠에서 한 단계 더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 토트넘으로 이적하면서 관심을 받았고 이적하자마자 현재까지 시즌 4골, 어시스트 5개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를 받았고요. 이 슈틸리케 감독도 이 기억을 1년만 되돌려 보시면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 이후 이 대표팀이 만신창이가 됐거든요. 이런 만신창이가 된 대표팀을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향해서 다시 뛸 수 있도록 희망을 안겨줬다는 점. 뭐 야구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어 12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고 여자 골프도 미국과 일본 LPGA를 동시에 석권하는 저력을 보여준 것도 올 한해 이 한국 스포츠를 빛나는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열렸고 문경에서 세계 군인 체육대회 열렸는데 이 군인 체육대회 말이에요. 저비용 고효율 이게 아주 그냥 국제대회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가 7천여 명이 참가한 좀 메머드급 대회이거든요. 근데 이 인천 아시안 게임 전체 예산의 7%에 불과한 1,550억 원 가지고 성공적으로 치러낸 겁니다.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 대회 극찬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고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뭐냐 하면 이 빚 좋은 개살구식으로 장밋빛 경제 효과 가지고 지자체에서 유치한 대회들 치러놓고 보니까 전부 다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얘기죠.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통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자체에서는 지역 개발을 내세워서 지역 개발에 이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 개최가 좋은 명분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일단 유치해놓고 보려고 하거든요. 이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의 골이 이런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상주에서 열렸던 이 세계 군인체육대회가 저예산으로도 치를 수 있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회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의미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1기획이 삼성의 스포츠단을 통합 관리가 된 거 이것도 주요 뉴스가 될 수 있죠. 그죠?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뉴스라고 보거든요. 삼성이 제1기획에다가 야구와 축구, 남녀, 농구, 배구팀을 다 통합 관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야구팀에다가 지상 과제를 내렸습니다. 5년 후부터는 너희들끼리 먹고 살아라. 자립경영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독립재산제.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는 이 옷만 프로의 옷을 입었지 실질적으로는 다 돈 지원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아마추어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립경영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프로스포츠의 산업화인데 이 프로스포츠의 산업화는 팬 서비스 향상도 가지고 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부가가치 창출이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이런 새로운 실험, 도전이 과연 어떻게 끝날지 우리가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는 얘기죠.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한 해도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Morning has broken like the first morning. 201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입니다. Praise for the morning, praise for the spring. 이번엔 경제 뉴스 우리가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오늘도 최요한 경제평론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자, 우선 메르스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것 때문에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경제까지. 그렇습니다. 이 5월 20일 첫 메르스 확진자 진단한 지 218일 만이니까 얼마 전이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자정부터 공식 종료가 됐는데 186명 감염, 38명 사망, 치사율이 20.4%예요. 엄청나요. 그거. 그런데 문제는 이 메르스 환자로 의심됐던 사람이 홍콩을 거쳐서 중국까지 출장까지 갔는데 방역 당국이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메르스 최고의 숙주는
낙타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다. 이런 말까지 있었죠. 그거 참 아주 귀담아 들을 말이에요, 진짜. 예.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회와 위험의 그 한중 FTA. 예. 그리고 거기에 뒤이은 한 베트남 FTA. 또 한 뉴질랜드 FTA. 그냥 FTA가 그냥 줄줄이 나와요. 올해.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교수님 그 한중 FTA가 기회일까요? 위험일까요? 그거 제가 뭐 경제학자입니까? 제가 그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예. 이 한중 FTA가 사실은 2004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실제로 협의하기 시작한 건 2010년 9월부터 정부 간 사전 협의 1차 회의 시작한 이후 14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6월에 정식 서명했고요. 11월 30일 국회에 비준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한중 FTA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사실은 뭐냐면 정부가 그만큼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올해 또 우리가 빼놓지 않고 빼놓으면 안 되는 얘기가 바로 갑질 문제인데. 네. 자, 정식 명칭은 땅콩 회양이지만 정확한 명칭은 마카다미아 회양이죠. 예. 자, 그리고 남양 유업 밀어내기. 예. 그리고 최근에 몽고 식품 문제까지. 이게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땅콩 회항으로 국민적 분노가 넘쳤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제가 하도 비판을 많이 해서 저 대한항공 못 갈 것 같아요. 매일 위험 그러면 이제 또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예, 매일 위험 밀어내기 사건을 대표한 갑질 문제, 국민적 공분 불러일으키고 있고. 몽고식품 명예회장의 운전기사 구타 사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저는 분명히 몇 번이고 죄송합니다. 사과는 했어요. 근데 떠밀려서 사과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어차피 이러저러한 경위로 재벌 2세, 3세, 4세까지 이제 문제가 계속 튀어나왔던 한 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롯데 경영권 분쟁은 정말, 이제 정말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누가 이겨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뭐 진행 중이니까요. 예. 뭐 재판 중이고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제 결국 나온 것이 최대화된 신격호 회장의 건강 문제입니다. 판단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재판의 가장 큰 문제가 됐는데요. 어쨌든 그 이 와중에 12월 22일 신격호 회장의 수건 사업이었던 롯데월드 타워 상량식이 거행됐고요. 예. 현재 상황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현재보다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예. 장기화되면 될수록 신동빈 회장의 롯데 장악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뭐 정말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인터넷 은행, 핀테크, 계좌 이동제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올 한 해의 그 이슈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금융권은 그 카카오뱅크와 K뱅크라는 전에 없었던 인터넷 은행의 출범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뭐 인터넷은 내년 하반기나 문을 열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매기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한 마리 매기를 풀면은 물이 깨끗해진 그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미꾸라지가 죄송합니다. 생존력이 더 높아지죠. 예. 23년 만에 은행 허용을 넘어서 인터넷 은행의 가장 큰 장점인 중금리 대출 시장. 지금 일반 은행도 막 취급을 하면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 간 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되면서 소비자 편익 증대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모든 밑바탕에는 핀테크라는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라는 핀테크라는 기술이 기반되어 있다. 금융권 빅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면세점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죠?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면세점 얘기요. 그렇죠. 15년 만에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가 추가되면서 유통 대기업들 사이에 정말 뜨거운 경쟁이 두 차례에 있어서 진행되었었죠.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워커홀 면세점 물론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이랜드, 현대사업개발과 호텔신라, 하나갤러리아 정면 대거를 했습니다. 뭐 동시에 특허를 잃은 면세점들 고용 불안 그 직원들 직장이 없어지니까 문제가 부각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요. 지난 7월 10일 관세청이 신규 사업자로 HDC 신라 면세점과 하나 갤러리를 선정하면서 5개월에 걸친 특허전이 마무리되고 하반기에도 또한 선점이 되고요. 이제 계속적으로 이 사업자들 속속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역시 올해 제일 부각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딜레마, 사상 최저금리, 사상 최대 부채.
이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 사상 최고의 가계부채. 예. 이게 한국 경제 전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한국은행이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연 2%에서 1.75%로 0.25%포인트, 또 다시 6월에 인하를 한행해서 0.50%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동시에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한 1200조 넘었을 거라 돌파됐는데요. 1166조 원의 가계부채가 있는 거죠. 예. 가계부채 급증세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이 그러니까 이끌었다는 거. 그러니까 빚내서 집을 산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 제 주변에도 몇 사람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기업 간의 그 빅딜도 좀 유행했죠. 그죠? 예. 띄엄띄엄이지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단군 일의 최대 인수합병인 홈플러스 매각과 테스코의 철수 7조 6,800억 원. 롯데의 KT 렌터카, 삼성은 뭐 테크윈이나 탈레스, 종합화학, 토탈까지 하나그룹품으로 몽땅 던졌고요. 예. SK인 CJ 헬로비전 인수,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뭐 자기 몸집보다 더 큰 KDB 대우증권 인수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 통합을 하면서 KDB 하나은행으로 출범하게 됐고요. 하여튼 2015년 국내 M&A 인수합병 시장 규모가 약 80조 원 역대 최대를 기록했죠. 예. 그리고 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합병 말이에요. 예. 이것도 우리가 또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5월 말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예. 더 큰 충격은 헤지펀드라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엘리언 매니지먼트라고. 예, 맞아요. 이거 유명해졌지, 이 회사. 굉장히 무서운 회사인데 예.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다 공시했죠. 예. 그래서 결국 재벌의 기업집의 구조 개선의 문제냐,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 방지냐 이 문제가 떠올랐고요. 결국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합병이 승인됐지만 얼마 전에 공정위는 삼성그룹 순환 출자 고리가 강화됐다. 그래서 삼성은 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 500만 줄 처분해야 한다라고 결정을 내렸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 이제 가장 또 우리가 봐야 할 게 R&D의 진짜 힘. 예. 이게 한미약품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바이오 제약주의 한 획을 그었다. 신약 개발로 이 한미약품이라는 회사 자체가 8조 원의 수출 대박이 났죠. 이거는 모두 다 꾸준한 R&D 투자를 통해서 일궈낸 성과다. 예. R&D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은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회장님 연말에 대기업 회장님만큼이나 기부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응답하라 1988에 그런 대사 나옵니다. 그게 1989년의 얘기인데, 예. 이 주식 사둬야 된다. 한미약품 사두라고 그러던데, 이런 얘기 나오던데. 예. 예. 어쨌든 오늘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또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하여간 경제 소식, 유익한 소식 많이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우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이 2016년 1월 4일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6년 개편을 맞아 더욱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2015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마지막 날 마지막 순서는 바로 이 음악과 함께 언제나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시네마인 뉴스 순서입니다. 자, 오늘도 영화평론가의 대부 오동진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31일. 네. 이거 24일, 31일 이거 예견하시고 이 금요일인 걸 목요일로 옮기셨나 봐. 예. 네, 어떻게 올해는 중요할 때 제가 다 나오네요. 글쎄요. 올 한 해 31일 영화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분들이 한 해 마지막 날 꼭 사자성어 지어서 발표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사자성어를 만들 정도는 한문 실력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글쎄요. 외화내빈? 네. 이게 계속 그 외화내빈의 어떤 정도가 좀 깊어지는 한 해였지 않나 싶고요. 예. 잘된 영화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억하시는 작품들 암살 같은 영화, 베테랑 다 1000만 넘었고요.
천만 넘는 영화들이 이제 속속 나오기 시작하고 관객몰이가 그 흥행세가 대단합니다만 예. 한편으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양극화가 극장가에서도 워낙 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잘 만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극장을 잡지 못해서 또 관객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냥 쓰러져간 영화들도 굉장히 많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화 문화가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그런 작품들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깊이들을 좀 가져가야 될 텐데 그게 점점 부족해지는 것 같아서 평론가로서는 좀 아쉬운 한 해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는 좀 올해가 아니라 2016년이죠. 네. 이제 내년에는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영화가 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정치적인 어떤 풍향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예. 총선 말씀하시는 네, 총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변화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적 변화가 많다는 것은 문화, 특히 영화 쪽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정치권에서 예. 뭐 입법 활동이라든가 또는 정책적인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구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보된 상태로 영화권이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내년 상황이. 네. 제가요. 네. 그냥 한 가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제가 이제 이 TV, YTN TV 네. 이 시사탕탕, 신유리 시사탕탕 진행하다 보면 정치 꼭지가요. 다른 꼭지보다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시청률이. 네, 네. 그 얘기는 정치 계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관심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구조를 바꾸고 판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인 움직임들이 앞서 나가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총선을 치르고 이런 등등 하다 보면 예컨대 문광희가 안 움직일 거고요. 또는 그 영화적 정책이 빨리빨리 바뀌어져야 될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고 정치권에서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나 있기 때문에 밀려날 것이기 때문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연말 되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은 어떤 영화 많이 봐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말에는 아무래도 그 거대 담론, 역사 뭐 이런 것보다는 개인적인 이야기 또 따뜻한 드라마 또는 멜로 드라마 이런 작품들을 많이 보고 예를 들면 인턴 같은 거 그죠? 네. 그리고 러브 액츄얼이 새로 개봉됐죠. 예. 다시 이제 재개봉됐는데요. 러브레터도 그렇고요. 아마 그런 작품들을 새로운 세대들도 연인 관객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싶고요. 세미 그 시기에는 극장들보다는 보신각에 많이 가겠죠. 아까 종지기라고 하셨나요? 네, 5대 종지기 제가 아주 흥미있게 흥미있게 들었습니다만 거기 많이 가시잖아요. 많이 가죠. 근데 너무 많이 가요. 네. 거기 소매치기도 조심하셔야 되고. 네. 네. 서울의 그 지역에 원래는 예전에 뭐 제가 특정 극장 이름을 말씀드려서 못합니다만 서울 극장, 피카디리, 단성사 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3대 세 개의 극장이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했었습니다만 요즘은 단성사, 피카디리 다 없어졌고요. 뭐 멀티플렉스 들어섰고. 그렇죠. 서울 극장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보신각 종 치기 전에 거기서 영화 한 편 보고 가는 그런 뭐랄까 문화적 행태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다운타운의 극장가가 조금 구극장가로 좀 전락하면서 예전에 어떤 그 영화 보기 어떤 분위기는 좀 없어졌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늘 극장가의 분위기가 신년 초의 분위기 뭐 전국 분위기처럼 극장가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런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유의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게 흥행 1위는 여전히 히말라야인 모양이에요. 네, 히말라야가 지금 500만 관객 가까이 가고 있고요. 제가 첫 주 그 흥행 그 수위를 보면서 한 500에서 550만 관객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두 영화 그러니까 스타워즈와 대워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관객을 훌쩍 넘기게 될 것이고 1월까지 좀 장기 레이스를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어제 개봉된 조선마술사
유승호라는 청준 스타가 출연한 조선마술사가 어떤 추격전을 펼칠 것인가에 따라서 히말라야의 박스오피스 1위 시기도 좀 조절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술 영화 중에 이웃집에 신이 산다 뭐 이런 작품들이 지금 4만 7천 5만 명을 모이면서 굉장히 흥행무리를 하고 있고요. 고레이다 히로카즈의 바닷마을 다이어리도 비슷한 흥행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두 작품이 5만 명 정도의 관객을 모은다는 것은 한 50만 명 상업영화로 따지면 그 정도의 흥행이기 때문에 그 연말 시즌에 좀 가족 이야기 또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것들 찾는 관객들이 두 영화 이웃집에 신이 산다 또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찾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스타워즈는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된다는 게 이번에도 말씀 안 하시는 거니까 이번에도 증명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270만 정도에서 잘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워낙 그 스타워즈가 미국 그러니까 도메스틱 시장 국내 시장에서 개봉되자마자 바로 1위로 오르고요. 예컨대 뭐 10수억 달러를 바로 벌어들이는 어떤 그런 대형 블록버스터인데 전 세계 시장에서 제일 안 되는 나라가 지금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잘 되는 영화들을 쏟아내는 나라가 한국 시장이거든요. 이상하게도 스타워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뭐랄까요 그 관객들 로열티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7편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스타워즈의 그 스토리 구성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1, 2, 3편, 4, 5, 6편 이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4, 5, 6편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1, 2, 3편이 나중에 나온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시겠습니다만은 프리퀄 3부가 나중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연대순으로 이야기를 좀 보신 분들이 이라면 스타워즈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 갑자기 7편 보신 분들은 이게 지금 우주 공간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아니, 그게 그래서 그 영화 보기 전에 그 3편을 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성을 다하는 거죠. 7편이 사실은 1979년에 나왔던 첫 번째 작품의 얘기를 좀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신세대 관객들을 겨냥한 할리우드의 고도의 어떤 그런 상수리자 전략인데요. 오히려 이제 저같이 수십 년 전부터 봐왔던 사람들은 동호반복적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관객들은 그 영화에 대한 그 명민한 어떤 그런 지성이 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다른 나라 관객들하고 좀 틀린데요. 그래서 스타워즈가 지금 다소 지루한 어떤 그런 스토리를 지금 보이고 있다. 아마 8편, 9편은 새로운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번 7편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우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1호 첫 주부터 주목할 만한 영화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제가 잠깐 지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의 유수 같은 영화를 저는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새로운 해에 새로운 인생 설계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성찰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유수라는 작품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80이 넘으신 분이나 지금 20대를 간 넘으신 신세대 관객들이나 다 같이 인생의 어떤 그 깊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깊게 펼쳐지는가 이런 것도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성찰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때론 영화는 재미보다는 의미를 통해서 뭔가 얻어지는 것들이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음악 듣고 헤어지죠? 조금 제가 이게 좀 진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영화 애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로버트 테일러였죠. 맞습니다. 그 비비안니 같이 아마 이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YTN 청취자분들 중에서 50대 이상 관객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에 OST가 올드 랭사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영화 애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에 필 커터가 연주하는 거죠. 올드 랭사인 함께 들으면서 오늘 오동진 평론가는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마지막 날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느라
살아가느라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뚜렷한 일을 성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의 존재를 잘 보존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칭찬할 만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내년에도 똑같은 일상이 펼쳐지겠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희망을 가진다는 사실만으로도 내년은 성공적인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 한 해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2월 마지막 날 2015년 마지막 날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저는 2016년 1월 4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